저는 약 10년간 고립과 동거를 해온 사람입니다. 저한테 고립은 신체적 감각으로 먼저 찾아왔었거든요. 계속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컴퓨터가 셧다운되듯이 그런 에피소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괜찮은 척 연기를 할 수 있을 때는 괜찮은 척 연기를 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숨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쩌다 사람이 무서워서 6년간 고립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언제부턴가 사람과 대화하기 무섭고 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점점 확신이 들면서 고립되었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좀 돌이켜보면 거의 방에서 누워만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매일 어떡하지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에 거의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20대 중반, 그리고 지금인 30대 초반 고립을 겪었던 사람이고요. 분명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게 되고 모든 옆에 있는 존재들이 경쟁자처럼 느껴지고 다른 옆에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고립된 지 모른 채 10년간 꿈속에 살았습니다. 일단 계속 모든 게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흐르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일단 삼수까지 했는데 원하는 대학을 결국 못 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간 학교에서도 너무 회의감을 느껴서 자퇴를 하고 꿈꾸던 직업도 포기하게 되고 그때 또 어머니랑 아버지가 싸우셔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조현병이 재발이 되셔서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저를 떠나고 친구들도 너와 있으면 스트레스가 받는다 라는 말을 뱉으면서 저를 떠났어요. 대부분.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처를 갖고 계신 분과 함께 공감으로 이겨내고 싶은 슬기입니다. 저는 올해 존재 캠프 고립 청년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혜아입니다. 저는 올해 존재 캠프에서 피어 서포터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저로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을 희망하고 있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존재 캠프의 당사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작가 김고은이라고 합니다.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존재 캠프에서 청년 멘토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존재 캠프 프로그램을 모집을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고 제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없앨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신청을 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거기서 관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 존재 캠프가. 제가 볼 때도 뭔가 제 자신에게도 관계 쪽에 더 문제가 치중되지 않았나 싶어서 고립되었구나 라고 깨닫고 왔을 때는 그냥 친구 한 명만 사귀자 여기서 그러면 성공한 거다 라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6개월 가량 진행이 된 거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꽤 많이 진행을 해주셨고 저도 참여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일상의 안무를 이렇게 깊게까지 나눌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준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참여자,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컨텐츠 만들기 워크샵이고요. 그때 저는 일상툰 만드는 거를 시도를 해봤거든요. 제가 은둔을 하면서 당시 저한테 숨구멍이 되어 주었던 에피소드들을 기록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웹툰 작가분들이 마감을 하듯이 저한테는 마감 아닌 마감이었지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작업을 해나갔던 것 그리고 그걸 시도했던 것 그게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서로의 이제 고민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저보다 좀 더 아파 보이셨거든요. 근데 아파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노력하시려는 모습이 보이시고 그렇게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도 그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아 이게 관계구나 이런 것이 내가 찾고 싶었던 관계구나 이러면서 치료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도와주고 싶다. 고립 경험으로, 고립 은둔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고립 경험이 있는 당사자로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피어 서포터 양성 과정을 참여자 모집한다고 하셔서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바로 들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 내가 피어 서포터가 필요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피어 서포터가 없지? 라고 좀 분한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 내가 피어 서포터가 돼보자 라는 생각도 들어서 피어 서포터가 되었습니다. 같은 고립 경험이 있고 현재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서로 악영향만 미치다가 땅으로 푹 꺼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이나 운영진의 도움, 보호 하에 같은 고립 청년들이 모이면 오히려 서로 공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되면서 상생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나를 좀 보게 되고 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나를 탐구하면서 저는 많이 회복을 했어요. 저한테는 동료 상담 프로그램은 내년의 내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되어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지금 당장 사회에 진출하기는 버거운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작정 도움을 기다리고 받기만 해야 되나라고 하면은 그 상태는 또 저는 아닌 것 같아서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날 수 있는 것조차 굉장히 귀한 기회더라고요. 내년에 혹은 그 언젠가에 내가 저런 프로그램을 내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이었어요. 존재 캠프에서는 강사와 멘토 역할을 했었는데요. 같이 책을 읽고 글을 써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은둔 고립 당사자들과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상황을 조금 공유하는 멘토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사 역할을 맡았을 때도 그렇고 멘토 역할을 맡았을 때도 그렇고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렵고 좀 두려웠다? 나로 인해 이 사람들이 위험해지진 않을까?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서로한테 있는 게 아닐까, 이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멘토, 멘티라는 관계를 구축했던 게 너무 예전이라 큰 기대는 안 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그랬는지 좋았어요, 더. 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관계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드문드문 깊은 이야기, 내가 잘 드러낼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보고 그리고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거를 저도 발견을 하게끔 해주어서 그런 면에서는 존재 캠프에서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경험이 멘토 멘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좀 사실이, 왜냐하면은 과연 제 얘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계속 점차 하게 되면서 멘토분의 진심도 보이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속 깊은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지 않았나? 되게 따뜻하고 뭔가 앞으로도 멘토링 시간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마음속에 남을 정도로 그만큼 뜻깊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좀 그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질문이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실제로 부족하기도 했었으니까. 그 이상한 질문을 드리면 교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 하면서, 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해를 가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충분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어떤 신뢰 관계 속에서 만난다면 이해하고 좀 알게 되면 사실 두려움이라는 거는 일정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두려움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친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도 만나고 싶고 저 사람이랑도 만나고 싶고 너무너무 궁금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는 좀 편하게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요? 라고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그 친구들이 다 속이 깊고 저를 좋아해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친구 부자가 됐어요. 저에게 생긴 변화는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이 무섭지가 않는 그거와 동시에 시야가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원래는 되게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긍정적인 게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실수하거나 잘못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역시 네가 그렇구나 이러면서 제 자신을 자책했었었는데, 이제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경험과 데이터들이 축적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생각들이 들면서 도전하고 싶은 욕구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제가 마주하지 못했던 저를 다시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주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체감할 수 있었고요. 그런 나의 한계를 마주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처음 마주한 그런 저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존재 캠프라는 커뮤니티에서 서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쌓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은 저의 모습? 사람들한테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게 해준 그런 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립되지 않았다면 연결과 연결되지 않는 감각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저밖에 모르는 상태로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결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건 연결될 줄도 안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연결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 또 다른 가능성이다. 고립을 하게 되기까지는 사실 그 이전에 작은 에피소드들이 꽤 쌓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듦을 본인이 먼저 안아주고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괜찮아. 좀 밑으로 푹 꺼져도 돼. 와르르 무너져도 돼. 다시 올라가. 그만큼 또 힘이 생기거든요. 내려가는 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려갈 수 있는 힘,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그 강한 사람이 그만큼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 눈에 잠깐 안 보일 뿐이지 우리는 어딘가에 분명히 있고 살아내고 있다. 그게 자기 방 한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혼자서 부당하게 애를 쓰면서 어딘가에 있다. 지금 당신의 눈에 잠깐 안 보일 뿐이지.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포용하는 사회가 됐으면 하지 않았나 싶은 게, 조금만 실패하거나 그러면은 낙인이 되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는 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제가 안 하고 싶어도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되게 눈치를 보게 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자그마한 말씀도 저희에겐 되게 힘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